2023년 국방 예산이 57조 143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병봉급 100만 원으로 인상, 초급 간부 처우도 좋아집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 구축 등 핵심 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도 늘어났습니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따뜻한 병영 환경 조성, 2023년 국방 예산 편성 내역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2023년 국방 예산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분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인력운영예산 담당관 김종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정기영입니다.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에 우리나라가 6위 국방력에 올랐다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만큼 튼튼한 국방 더욱더 구현해 나가야 할 텐데 뭐가 필요할까요? 예산 필요하죠. 그죠. 네, 2023년 국방 예산 지난해 말 국회 의결을 통과했습니다. 자, 과장님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마 법에서 규정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넘기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걱정을 했었을 텐데요. 다행히 성탄절 전야에 국회에서 예산이 최종 의결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예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편성한 첫 번째 예산인 만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네.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등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감액과 증액 등 조정을 거친 끝에 57조 143억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정부안보다 약간 감액이 됐다, 이제 이런 건데요. 어떻습니까? 예, 약간 감액된 게 맞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지난 여름에 2023년 국방 예산을 57조 1,268억 원으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총 2,102억 원이 감액이 됐고 한국형 삼축 체계 신규 사업 등을 포함해서 977억 원은 또 증액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정부안보다는 1,125억 원 정도 순감된 수준입니다. 네.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핵심 전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라는 위기의식이 예산에도 잘 반영됐다고 하던데요. 정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방위력 개선비에는 한국형 삼축체계 관련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년 대비 약 10.2%가 증가한 총 5조 3천억 원이 반영되었고요. 이 규모는 전체 방위력 개선비의 약 31.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네, 통계청이 지난 12월 3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2022년 소비자 물가지수가 5.1% 상승을 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4.4% 증가를 했어요. 과장님, 이 물가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국방 예산도 같이 좀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거 안 될까요? 어떻게 좀? 네. 예, 그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워낙 어려운 재정 여건이었다는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1%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등 법정 의무 지출 제외한 실질적인 총지출 증가율은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중앙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국방 분야는 중앙정부 지출 분야 중 최상위 수준으로 확보했다는 것을 좀 최상이라고요?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2023년 국방 예산 책정에 있어서 물가 인상 등 외적인 요소도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계속 사업의 경우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같은 외적 요인은 기본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기본급식비 같은 경우 11,000원에서 22년도 11,000원에서 23년도 13,000원으로 18% 정도 증가가 되는데 이거는 소비자 물가 상승, 특히 급식비 인상률보다도 훨씬 더 높게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저희 국방
예산 전체 증가율 4.4%지만 무기와 관련된 제외하고 실제로 물가지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전력 운영비 같은 경우는 5.7%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5.1% 상승했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높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 뭐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 같은 건 다 고려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상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 각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군비 증강으로 인해서 국방비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첨단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위력 개선과 관련된 국방 예산 증액은 팍팍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방비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약 세계 10위권 수준에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방위력 개선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는 전년 대비 약 1.3%가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대응 전력 예산과 국방과학기술 강군 육성, 그리고 방산 수출 지원 이런 중점 추진 분야는 전년 대비 5 내지 10%까지 증액 편성된 상황입니다. 방위력 개선비가 그러니까 많이 지난해에 비교한다면은 증액이 많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전체적인 총괄적인 증액 분야는 약 네. 1.3%이지만 핵심 분야나 저희가 중점 추진하는 분야는 5 내지 10%로 대폭 증가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안심해도 되겠다. 네, 예, 안심하셔도 알겠습니다. 됩니다. 이 증가된 부분 중에서도 특히 전력 운영비 증가율이 눈에 띄는데요. 여야 모두 전력 운영비 증가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고 들었는데 김 과장님 잘 반영된 거 맞습니까? 예. 강한 국방력을 위해서는 전력의 확보 못지않게 전력을 운영할 병력과 그 병력을 유지하는 비용 그리고 또 전력을 유지하는 비용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도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따뜻한 병역 환경 조성과 조성의 정책 방향에 공감을 해주셨고 그런 측면에서 전력 운영비 예산 5.7% 증가라는 결과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장병들에게 더욱 질 좋은 음식과 편안한 주거 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력 운영비 5.7% 증액만큼 그 예산이 결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이제 심각할 정도로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국방 예산도 좀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하지만 정부가 다른 건 줄이더라도 국방 예산은 보존하자. 좀 늘리자라는 공감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적표가 좀 괜찮다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애를 많이 쓰셨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예. 네, 솔직히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부가 이제 아시다시피 정부가 강력하게 건전 재정 기조를 세웠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국방 분야를 중점 투자하기가 사실은 녹록치 않은 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에 대응한 전력 확보와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에 매우 시급한 가치라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에 정부와 국회가 뜻을 같이 했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방예산 지원을 중점적으로 배분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대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22년도 예산에서 8.9%에서 23년도 예산 5.1% 대폭 하향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방 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4% 늘어나는 그런 늘어났군요, 오히려. 그런 결과를 저희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3% 내려갔는데 국방 예산은 오히려 1% 올라갔다고 봐야 돼요. 이거 네. 어려서 해내셨네요, 진짜. 네. 예.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전력 운영비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삭감된 부분도 있고 이제 중액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보충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 대비 약 438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여파로 시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집행이 부진했던 것들이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일부 감액 조정되었고 대신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장병들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323억 정도 추가하는 증액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추가 발굴하는 대신에 기존에 감액된 사업들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일부 감액해서 현실적으로 조정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병들 복무 여건 개선은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323억 원이 증액된 부분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165억이 투자된 지역 상생 장병 특식. 제가 이 국방 포커스 하면서 정말 쓰기 싫지만 맨날 하는 말인 라떼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건지 지금 뭐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유추하기론 장병들이 외식을 하고 싶으면 특식으로 외식이 가능하다. 뭐 과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정확하시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먹는 집밥이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집밥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죠. 어떨 때는 가끔씩 나가서 짜장면도 먹고 싶고 햄버거도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병사들도 장병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본급식 그 병영식당에서 나온 기본급식을 최우선적으로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급식비도 올리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그와 별도로 장병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식을 나가서 뭐 외식 또는 아니면 셰프를 불러서 병영식당에 조리해도 좋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도 좋은데 지역과 상생하면서 장병들에게 특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아이템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야에서 모두 공감해 주셔서 국회에서 과감하게 증액 투자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경제도 활성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때는 휴가 나가기 전에 먹고 싶은 리스트를 막 적거든요.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이제 모셔서. 근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지금 장병들 하루 일일 급식비가 13,000원입니다. 1인당. 근데 지금 지역 상생 장병 특식은 한 끼에 13,000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세 끼분을 한 번에 아주 말 그대로 특식이 될 수 있도록 예. 장병들이 선호하는 음식들을 푸짐히 먹을 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역과 또 상생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급식 수준이 너무 올라갔어요. 지금 뭐 SNS에 난립니다. 맛있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경무에 지친 조리병은 휴식을 주고 군 장병들은 맛있는 한 끼 먹고 지역 사회는 매출 증가로 경제에 도움이 되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치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가요, 과장님? 정책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가 알았습니다. 예, 일석삼조 효과를 저희가 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도 상생하실 거고 장병들은 맛있는 모습 좋고 또 저희가 이제 놓치기 쉬운 조리병들의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삼시세끼를 해야 되는 조리병들 노고를 다만 한 번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이런 효과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지역 상생 장병 특식을 준비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이 이제 그 장병들의 만족도 굉장히 높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그 높은 만족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살펴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야, 우리 지금 금급식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또 부모님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떤 장병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보다 더 맛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은 저 역시 이제 군급식 개선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우리 군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급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온 거 알고 있습니다. 2023년 장병들 급식비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식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듣고 싶은데요. 네. 뭐 작년, 재작년 보면 계속적으로 인터넷에서 급식 사태, 뭐 급식 부실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저희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본 급식비를 올려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22년 같은 경우 1인당 11,000원이었고 23년 예산에 13,000원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 금액은 계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갈 예정이고요. 예.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맛있는 음식은 그러니까 재료도 중요하지만 맛있게 이제 맛있는 게 보일 수 있도록 네. 좋은 조리 기구에 담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메뉴들에 맞게 조리 기구들이나 식기류도 다양하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까 MC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엄마의 마음으로 조리를 해줄 수 있도록 민간 조리원분들도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에도 117명을 더 정원해서 총 3,305명의 민간 조리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님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잘 먹이고 있습니다. 전투력 향상의 가장 기본이 아닐까 싶고요. 근데 또 너무 먹이기만에 집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거 환경도 또 변화가 와야 되는데, 자, 주거 환경 개선에 시급한 부분이 있는데 반가운 소식이 들리는데 제가 보니까 모듈형 간부 숙소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네네. 네. 예, 조금 더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모듈형 건축 방식을 간부 숙소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모듈형 건축 방식이라는 건 이제 건축 부자재를 규격하고 표준화해서 공장에서 제작을 해와서 현장에서 또 조립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 방식보다 공사 기간도 짧고 네. 건축비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전방에 간부 숙소도 열악한 것들이 많은데 간부 숙소 개선이 시급한 전방 지역들에게 아주 유용할 것이라 판단되어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군 관사나 아니면은 독신자 숙소가 노후화돼서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또 그걸 하려고 해도 필요한 게 결국은 예산 지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과장님, 이 예산 지원이 꾸준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아까 모두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따뜻한 병의 환경 조성하는 것. 장병들에게 병사들에게 월급 인상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있지만 또 초급 간부들의 그 여건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국정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대장치 활동비라든지 주택수당 인상 등등 여러 가지 초급 간부들을 위한 그런 확대하는 예산들을 편성했고. 간부 숙소도 그런 취지에서 계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모듈형 간부 숙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양문형 그 냉장고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예. 들어가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예. 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간사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세대가 총 644세대입니다. 네. 그 중에서 78%인 504세대를 소위 국민평형이라는 32평형 이상으로 저희가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말씀하신 양문형 냉장고 문제 없을 거라 충분히 생각합니다. 들어가겠네요. 네. 예. 특히 이제 초급 간부들이 생활하는 간부 숙소가 이제 3,372실인데 이거를 전체를 요즘에 트렌드에 맞게 1인실로 전부 만들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계획들은 모두 군 간부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가 투영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련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과장님 혹시 군 복무할 때 월급 얼마 받으셨어요? 기억나세요? 대략? 예, 납니다. 한 어느 정도? 저는 한 12,000원에서 12,000원. 2만 원 그 사이. 국장님 얼마 받으셨어요? 저도 한 10,000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2023년 정말 역사의 기록에 남을 일이 지금 발생합니다. 이게 병봉급이요. 100만 원 시대를 이제 열어갑니다. 거의 100배가 오르는 거예요. 좀 얄밉기도 하면서도 진짜 너무 좋아졌어요. 그죠? 네. 얄밉진 않지 부러운 거 아니십니까? 부럽습니다. 예. 너무 좋아졌어요, 진짜로. 많은 그 병사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예, 뭐 저희 아들도 이제 고등학생이어서 얼마 후면 군대를 가야 될 텐데 넌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얼마죠? 봉급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병장 기준 100만 원이 딱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60만 원대였죠, 거의. 병장이 67만 6천 원이었어요. 30%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네네. 100만 원대. 예. 정말 이게 뭐 좋아질 것 같아요, 병사. 근데 100만 원이 끝이 아니고요. 예. 2024년도에는 125만 원 병장 기준으로 그리고 25년에는 150만 원까지 인상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150, 그러니까 2025년 기준 150만 원 되면서 내일 준비 지원금까지 합치면 병봉급 200만 원 시대가 2025년에 열리는 게 되겠습니다. 단순히 올랐다고만 그게 뭐 그렇게 할 건 아니라 저희가 판단하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해주는 것 자체가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 정부의 기본 국정 방향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인상을 요구를 했고 재정 당국에서도 흔쾌히 수용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사들이 전역할 때 목돈을 만들어서 사회 진출할 수 있는 병 내일 준비 지원 이게 더 좋아진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병복무 기간 중에 내일 준비 적금이라는 것을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장병들이. 네네. 그걸 통해서 자산 형성을 이제 도와주는 건데 자기가 낸 돈과 별개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예전 22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14만 1,000원까지만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정부 지원금을 월 30만 원까지 인상을 하고 월 지원금이 24년도에는 40만 원, 25년도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년 기준으로는 병장이 월급 150만 원에 내일 준비 적금 월 55만 원 해서 205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봉급하고 이게 적금을 잘 들어두면 제대할 때 1,000만 원 정도 목돈을 가져 나온다 이런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1,000만 원이 아니라 더 크죠. 2천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2,000원. 오. 이 정도면 집 사겠어요. 집은 못 사나요? 등록금은 마련할 수 있겠네요, 진짜. 병공급을 이용해서 장기 예금을 든다 생각지도 못했던 네. 거예요. 근데 이게
병역을 이행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특히 사회로 진출하게 될 전역 장병들이 사회에 나가서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목도를 마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군에서 제공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분담금을 내는 방위비 분담금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것도 삭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이 있다고 해요. 조금 더 보충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방위 분담금은 한미 간의 협정에 따라서 지불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런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방위 분담금의 경우 사업 계획에 따른 실소요를 고려해서 내년도 집행 가능성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일부 감면 편성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방위 분담금 협정이 공백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미처에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발굴이 좀 늦어져서 집행률이 좀 낮고 그래서 저희가 실소요를 반영해서 조금 낮게 편성했을 뿐이지 해야 할 사업들이 안 이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봉급 인상의 처우 개선 그리고 따뜻한 병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2023년도 국방 예산 전년 대비 4.4% 증가한 57조 원으로 확정.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정부는 국방 예산의 재원을 중점 배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늘어난 재원만큼 앞으로의 미래 세대 장병들을 위한 정부의 병영 생활 청사진 또한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지식 포커스. 2023 국방 예산을 중심으로 달라지는 우리 장병들의 병영 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국방 예산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 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5.7% 증가한 40조 974억 원으로 확정 편성했는데요. 정부 총 지출 증가율 감축이라는 다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전력 운영비 증강을 통해 따뜻한 병영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방 예산은 크게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로 나뉘는데요. 구체적으로 전력 운영비는 군 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인 병력 운영비와 획득한 무기 체계 및 시설을 유지 운용하는 전력 유지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전력 운영비. 지난해 정부는 병장 월급 100만 원 시대를 선포하며 올 새해부터 군인 장병의 계급별 봉급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병장 월급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 67만 6,100원에서 올해 월 100만 원으로 무려 32만 3,900원이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해 병 봉급 인상은 물론 국방부는 2023년에서 2027년 국방 중기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병장을 기준으로 150만 원까지의 병 봉급 인상 계획을 밝혔습니다. 병 봉급 인상과 더불어 장병 내일 준비 적금에 대한 재정 지원금 인상도 함께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국방부는 장병들의 합리적 저축 습관 형성과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해 올해 장병 내일 준비 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작년 대비 38% 인상하여 지난해 월 14만 원에서 올해 월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했습니다. 강군 육성을 위해 또 하나 중요한 것, 바로 군 간부들의 복무 여건 개선입니다. 군 간부들의 지휘 복무 여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2017년 이후로 동결되었던 소대 지휘 활동비가 2배 인상되었는데요. 소대원 25명을 기준으로 월 62,500원에서 올해 월 12만 5천 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네요. 게다가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 활동비가 모든 제대에 균등하게 30만 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가운 소식. 1995년 이후로 동결되었던 주택수당까지 월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무려 2배나 인상된다고 하니 앞으로 달라질 간부들의 지휘 복무 여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라? 달라지는 병영 생활 이뿐만이 아니라고요. 미래 세대 장병을 위한 병영 환경 조성을 위해 국방부가 더 준비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밥심. 먼저 급식 질 개선을 위해 기본 급식비를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인상은 물론 최신식 조리기구와 식기류 보급과 함께 우리 장병들의 다양한 입맛을 고려해 지역상생 장병특식 신설, 민간조리원에 대한 증원 계획도 밝혔습니다.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 주거 환경도 함께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다소 추워 보였던 모포 포단에서 더욱 따뜻한 실내용 상용 이불로 전면 교체. 더불어 2에서 4인실 병영생활관 구조를 기준으로 앞으로의 주거 생활 환경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장병들의 건강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국방부는 장병들을 위한 군 의료체계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이동형 원격 진료 체계 및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국군 외상센터와 민간병원 협력 운영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며 군 의료 역량 강화에도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새해를 맞아 새롭게 달라질 우리 군의 모습이 몹시 기대되는데요. 2023년 증원된 국방 예산과 함께 새롭게 달라지는 병영 생활, 군 복무 여건 개선과 따뜻한 병영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관리는 필수입니다. 우리 군이 미래 세대 장병에 걸맞는 병영 환경 조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위해 대한민국 파이팅! 이제부터는 2023년 군사력 건설의 가장 중요한 방위력 개선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대비 1.3% 증가를 했는데 전체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방위력 개선비는 총 16조 9,16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우선 한국형 삼축체계 관련 예산은 약 5조 3천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국방 R&D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5조 800억 원이 편성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국방 분야의 원천 기술과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 개발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약 1조 4,5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최근 각광받고 있는 방산 수출 관련 지원 예산 등이 있습니다. 이런 방산 수출 지원 예산을 포함한 방위산업 육성 지원 관련 활동 예산으로 약 1,7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예, 국회 심의시에 감액 재원이 재투자된 사업들을 보니까 우선 북의 핵 미사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에 많이 주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정 국장님, 핵심 표적에 대한 타격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회 예산심의시에 감액된 재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핵심 표적을 타격하기 위한 FX 2차 사업, 그다음에 전술지대체 유도무기 2 사업, 이런 사업들에 투자되었고요. 이런 사업들의 예산을 포함해서 올해 킬체인 사업 예산에는 총 2조 8,200억 원이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국장님, 앞서서 킬체인 사업을 설명해 주시면서 FX2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 밖에 구체적인 다른 사업 내역들 그 보충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먼저 킬체인 사업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감지되거나 실제로 구체화됐을 때 이러한 원점들을 정밀 타격해서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전력을 확보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FX 2차 사업이 있고요. 다양한 유도탄 확보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보고 3 잠수함이라고 그래서 현재 국내 개발하고 있는 3,000톤급 잠수함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FX 2차 사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투기를 적진에 투입하면 은밀하게 침투해서 장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적의 미사일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지난해 탄도미사일을 진짜 많이 발사했어요. 계속 도발을 했는데 그 할 때마다 정말 많이 긴장하고 좀 무섭거든요. 이거를 좀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제대로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네, 제대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탄도미사일 유격 능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약 7.8%가 증가한 1조 5,5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들로 보면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이 있고요. 철매투 속능계란 2차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 수행되면 그 탄도탄 미사일에 대한 유격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 그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강화 이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이 관련된 사업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사업 설명드리면서 철매투 성능계란 2차 사업도 있었고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철매투 성능계란 2차 사업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을 탄도탄까지 요격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함께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이 있는데 이 미사일은 FMS로 미국에서 구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을 구매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지스 함에다가 장착을 하고 북한이 발사하는 다양한 순항 유도탄이나 탄도탄에 대해서 공중에서 종말 단계에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설명 들어보니까 방위력 개선비 중에 꼭 필요한 부분은 증액이 됐어요. 근데 또 감액이 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국민들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만큼 방위력 개선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혹시 사업에 지장이 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감액이 됐지만 또 증액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좀 더 붙여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그 국회 심의시에 일부 감액된 경우도 있지만 네. 국민들께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합참, 각궁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무기측의 획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 장기 사업의 경우나 아니면 고난이도의 연구개발 사업 등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간혹 사업 환경 변화나 연구개발 일정 조정 등에 따라서 일부 사업 예산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런 사업 예산 조정은 부분적으로 감액되거나 조정되는 그런 경우이고 전체적으로는 사업 추진 일정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큰 차질이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죠. 뭐 네네. 감액 뭐 이거보다 증액이 됐어. 근데 사업 추진이 이게 너무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사업 추진이 늦어지지 않도록 좀 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네,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2023년 국방 예산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국방 예산이 쓰여질 예정인데 방위력이 더 강해지고요. 따뜻한 병영 환경 조성이 또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철저한 국방 예산 집행을 위해서 또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이 집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도 강조해 주세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리 좋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 뭐 안 받는 일만 못하는 것이고 또 집행을 제대로 못하면 그 다음 연도 예산 확보에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국방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올해 국방 예산이 아시다시피 57조 원을 넘어섰고 정부 재정 639조 원 중에 약 9% 정도가 됩니다. 네. 그 정도로 큰 규모다 보니 집행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뭐랄까요 이제 통제가 어려운 집행상 불확실성들이 좀 생겼고. 특히 이제 시설 사업, 건설 사업 같은 데서 집행률이 잘 올라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집행 점검을 할 것이고 21년도에는 집행률이 94.2%였던 것이 22년도 연말 기준으로 9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만 이 집행률도 사실 높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집행률이 90% 후반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집행 점검할 예정이고요. 특히 2023년도에는 조기 집행을 또 가시화해서 정부 재정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협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방사청 국제적에 있으면 방사청, 각군, 합참하고 다 같이 협업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집행점검회를 매월 세골로 하던 것을 매월 할 예정이고요. 예. 국방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집행점검해서 관리 감독하면서 집행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국방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어서 의도된 정책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방위사업 국장님도, 정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위력 개선비의 효율적인 집행은 국방력 강화는 물론이고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위력 개선 사업들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장기 사업이고 또 일반 상용품을 구매해서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장비를 첨단 장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업입니다.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도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그간의 노력을 통해서 다층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왔고 이를 통해서 최근 3년 동안은 약 97%에 이르는 집행률을 달성해 왔습니다. 네. 또 올해도 저희 청의 집행 목표율은 98.5%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특히 구체적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상반기 집행 규모를 대폭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계약 금액의 약 90%까지 저희가 착수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착수금과 중도금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고요.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과거에 주로 4, 4분기에 계약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막판에 예산이 몰려서 어려운 상황을 많이 연출하고 했는데 네. 올해는 사업 일정을 보다 꼼꼼히 체크해서 가급적 3분기에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잘 수행한다면 올해 예산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산 확보도 중요한데 국방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의 어떤 문화에서 좀 새롭게 좀 조기 필요한 건 집행을 빨리빨리 해주시는 것도 국민의 혈세가 잘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2023년 국방 예산은 57조 143억 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방 예산, 과학기술 강군 구현과 또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잘 쓰여져야 합니다. 자, 두 분께 어떻게 쓰여질지 다짐과 당부 말씀 듣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해주시죠. 네, 방위력 개선비 역시 약 17조 원에 이르는 큰 규모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재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주요 업무 분야별로 구체적인 목표들을 설정하였습니다. 네. 우선 2027년까지 국방과학기술 강군 세계 5위권 진입을 목표로 세웠고요. 무기 측의 획득 기간도 5년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특히 요즘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방산 수출 분야도 세계 4위권 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세부 정책과 사업들에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방위사업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방위사업 추진을 한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 방산 수출 강국 세계 4위 목표 꼭 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과 얼마 전까지 10위 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화두였는데 네. 와 이제는 4위입니다. 4위. 네. 과장님. 네. 네. 국방 예산은 저희 국방부만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국방 분야에 집중 투자해달라고 맡기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소중한 돈이고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집행을 해서 국민들이 바라시는 따뜻한 병영 환경 조성 그리고 과학 강군 육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등에 집중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방부와 방사청이 국민들에게 더욱더 신뢰받고 존중받는 그런 부처가 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장병들이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줄 수 있도록 국방부가 더욱더 정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올해 국방 예산. 인구 절감 시대에 또 AI 유모인 복합 구축도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강군 육성에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또 두 분께 부탁드리면서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구현해가는 우리 군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안보 상황을 직시하면서 군사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우리 군의 국민 여러분의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